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따뜻한 옷차림에 방한용품도 잘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중북부 산지와 횡성,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분포로 매서운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른 5, 6도 예상되는데요. 모레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주변을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지난 20여 년간 박물관이 수집하고 관리해온 나전 칠기들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는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준비했습니다. 영월군의 인구 유입과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2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돌봄과 안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 친화도시로 명성을 이어갑니다. 2013년 처음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영월군은 2029년까지 문화골목, 여성 안심 귀갓길 확대, 노인과 아동 돌봄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여성 친화도시 영월을 추진합니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가 컸던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을 포함해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지원 외에도 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지원이 실시됩니다.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싱크대 수전 교체와 LED 형광등 교체 등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을 해결해주는 평창군의 봄봄 지원단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 민원 지원 서비스 봄봄 지원단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봄, 살펴봄이라는 뜻을 담은 단체로 독거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청받아 직접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말 기준 87건의 취약계층 생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춥습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참 이럴 때일수록 민관 협력으로 소비 진작에 전심전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따른 충격 때문에 자영업 시장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오랜 경기 불황이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악재까지 이어져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거의 회복 불능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11월 말서부터 12월 초 사이에 연말 회식 등이 집중돼 있는데 계엄이
그 선포됐던 시기를 시점으로 해서 모든 그 연말 회식들이 뭐 취소가 되고 또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니까 시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웠던 자영업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이제 각 시군과 협력해서 연말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지원에 전력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기에는 일단 공공이 돈을 써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소비를 갑자기 확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공공부문 전체가 좀 나서서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사실 공공부문도 국가적인 큰 사건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대부분 다 취소하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시급한 만큼 또 상황이 일단 탄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결 통해서 종료가 좀 돼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지출에 나서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비상시국에 취소했던 뭐 각종 민관협력 행사들이 연말이 되면 많이 있습니다. 예. 무슨 뭐 사업부문에 대한 평가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또 소소한 축제들도 기획되었던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취소됐던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좀 다시 개최를 해서 돈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고요. 네. 공공부문 차원에서도 이제 송년회 같은 것들이 부서별로 기획된 것들이 있었을 텐데 뭐 여기저기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취소한 부서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예정대로 좀 진행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비품 구입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남아 있다라면 좀 전격적으로 미리 소모품 등을 좀 구입을 해서라도 돈이 좀 돌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공직사회는 상명하복에 좀 익숙한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뭐 이런 방송을 하고 도 차원에서 권고가 있더라도 먼저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공직사회 특성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명확하게 적극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역할들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2월 한 20일경이 지나면 공공부문은 지출을 좀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산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의회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들을 좀 늦은 시기까지 올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아마 관련 부서들에서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을수록 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으로 네. 지역 현안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하에서 추진되던 각종 지역 현안 사업들의 이 실행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현 정부에서 좀 뭐 주력했던 사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시기를 좀 늦추고 그 사업들을 다시 재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주시나 우리 주변 시군에도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후속 지원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소관부처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원치 않았는데 위에서 또 지시가 내려와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일단 중지하고 다시 이제 재점검을 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GTX D 노선의 신속한 착공 이슈가 있습니다. 또 원주 여주간 복선전철 연결 등의 주요 현안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게 기존에 결정된 사업들은 통상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제 연계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저도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인용 후에 정치 지형도가 급변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각종 현안 사업들의 추진이 늦춰지거나 재점검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을 좀 상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맞게 현안 사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하려면요. 원주시가 비상대응 체계를 좀 가동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사업 소관 국회 상임위 여야 의원들을 좀 찾아가서 네. 그 해당 사업에 뭐 지체 없는 추진 이런 것들을 좀 각별히 좀 부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관련 부처와도 상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부처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업이었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지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 주관 부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국회와 협력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이런 대응 체계를 제대로 빠르게 아주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의회 차원에서는 좀 감독을 해야 되고요. 또 주요 현안의 추진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부문은 또 시민의 관심 사항이면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서 추진 현황들을 좀 공유하고 시민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면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또 내일이면 드디어 원주 부산 고속철도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관광과 비즈니스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많은 시민들이 바랬던 것이죠. 원주 부산간 고속철도가 개통이 돼서 KTX 이음이 이제 투입된다고 합니다. 네. 원주 부산이 빠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 거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야말로 교통혁명이 현실화되는 건데요. 네. 이번 고속철도 개통으로 아마 기존에 그 부산에 일 때문에 가시던 분들 4시간가량 차를 타고 가셔야 됐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이 되면 또 차량 운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가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예전에도 1일 생활권이긴 했지만 피곤한 1일 생활권이었다라면 좀 편안하게 거뜬하게. 하루에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산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교통 체계가 개편이 되고 나면 무엇보다 인적 교류가 굉장히 원활해지고요. 또 물류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류에도 상당히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교통망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산업 전환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변화된 교통망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기초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들을 얹어야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단기 중기 전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통망이 개편되니까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라든가 산업에 있어서의 또 비즈니스에 많은 혁신들이 발생할 텐데요. 네.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망이 개편이 되면 양가적인데요. 네.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서울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교통망이 좋아지면 원주에서 소비하던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소비하는 일이 벌어지고 주말 관광을 서울 가서 하게 되는 일들도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주중에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교통망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를 들면 대학들이 있는데요. 원주 가서 대학 다니면 공공기관 입사할 때도 특혜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주에 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로 이 교통망을 활용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원주시가 구심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냐.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로 원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주하거나 생활인구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화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원주시의 분명한 전략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와, 저는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덕분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이제 수도권의 사례를 보면 교통망이 개편됐더니 베드타운으로 그냥 전환돼 버려서 낮에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잠만 자는 도시 그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원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주가 낮에도 사람들이 많고 자영업 소상공인도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원주만의 매력을 더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지난 12월 3일 특별전시인 우리 나전 새로 맞는 날을 개최했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수집하고 관리해온 나전 칠기들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특별전시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이 특별전시인 우리 나전 새로 맞는 날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전시인데요. 네. 오체 고장인 원주답게 많은 나전칠기들이 박물관에 수집돼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부 작품들만 순환 전시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나전의 찬란한 광채를 즐길 수 없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기존의 전시에서 벗어나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나전칠기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게 기획됐다고 합니다. 전시를 재미있게 즐길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징과 매력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전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전시 기획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시실 입구 좌측에 보시면 현대 원주 나전칠기의 계보를 이어온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전성규, 김봉용, 이형만 선생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전성규 선생은 근대 한국 나전칠기의 선구자로 나전 공예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인데요. 192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장식 미술 박람회에서 연초합과 수함으로 동상을 수상하며 세계 한국 나전칠기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봉용 선생은 전성규 선생의 제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전칠기의 장인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쉼없이 원주와 통영의 시민사회와 공예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현대장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용 선생의 제자인 이형만 선생은 전통적인 주름질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해서 한국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1988년 대한민국 전승 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2001년 문화부 장관상을 받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으면서 대학교와 전통 공예 건축학교를 출강하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장인의 이야기와 작품 양식의 계승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정동환 학예연구사의 전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수곡 전성규 선생님의 작품들인데요. 전성규 선생님은 1920년대에 일본에 도일하여서 당대 시계 공예에 이용하던 금속력 줄톱을 나전 가공에 도입하여 현대 나전치기의 계보를 확립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확립한 나전치기와 근대 이전의 전통적인 나전치기들을 비교하면서 전성규의 기술이 어떠한 나전치기의 혁신을 이루었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항상 개방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고요. 이번 달 25일과 26일은 성탄절로 휴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역사박물관 정동환 학예연구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우리 나전 새로 맞는 날은 1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원주 시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흔치 않은 기회이니만큼 다들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께는 마련된 수량만큼은 요청하시는 분께 도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전시를 관람하시고 추가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도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도록을 나눠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설 전시도 관람해 주시고 저희가 발간하는 다양한 역사 및 학술 총서가 언제든지 상시 배부되고 있으니 많이들 찾아주셔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특별 전시인 우리나전 새로 맞는 날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정산근 주택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월읍 덕포리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는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제1호인 영월군 청년주택 행복가 아파트가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했던 국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와 시군이 협업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청년주택 아파트도 강원도와 협력하여 영월군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월군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청년주택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도 그 일환으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호로 추진되면서 도비 40억을 확보하는 등 강원도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이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022년에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며 네. 지연되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6,908제곱미터의 부지에 102세대와 함께 청년 창업 공간인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년 창업 공간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보다 넓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도 2배 가까이 넓히고 세대도 22세대를 추가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2월 설계 용역 계약이 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말 설계가 완료되어 23년 3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내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영월군 청년주택 건립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년주택에 입주하게 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신청 접수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12월 현재 청년주택 공정률은 65%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8층까지 굴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5년 7월로 예상되며 입주 전 품질검사 등을 거쳐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8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청년층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신혼부부로 혼인한 지 7년 이내거나 태아를 포함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한 세대이어야 하고요. 신청 접수 기간은 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영월 덕포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관내 거주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정부 24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신청한다고 다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백두 가구가 입주할 청년 주택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영월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영월군이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계신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월 의료원 덕보 신축 이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경상수도 늘고 진료 과목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2028년에 의료원 이전이 완료된 후 현 건물은 디지털 요양병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개관한 가족센터와 산후조리원이 연계되어 임신, 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영월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이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월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정상근 주택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